네, 현장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조윤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응접실 음악을 잠깐 깔아드렸거든요. 네. 한동안 좀 못 뺐다가 네. 그 새로운 음악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약간 경양식 좀 썰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음악. 그래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인데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을 저 사람 왜 한동안 안 보이지 하면 나 확진됐었어. 이게 이제 일상이 될 정도인데 네. 그래서 재택근무라는 단어가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문제는 집에서 줌으로 화상회의하다 갑자기 끊겼어요. 이런 네. 경우가 제법 많다는 거예요. 네네. 통화하다가 아니면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서 나 업무 망쳤는데 누가 책임질 겁니다. 책임질 겁니다.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시다고 해서 오늘은 통신 서비스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재택근무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걸 통계로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지난해 8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택과 원격 근무자 근로자 수가 무려 114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불과 2년 만에 1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재택근무로 집에서 일하다 보면 통신 서비스 이용량이 늘어날 텐데 관련해서 서비스 품질 불만이 좀 많은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도서 상관이나 외지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도시나 신축 아파트에서도 이런 통신 불량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지국 설치가 안 됐거나 기지국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들인데요. 이게 통화 중에 끊기거나 아예 송수신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처럼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이 전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불편을 겪거나요. 평소에는 참고 지낸다고 하더라도 위급 상황일 때 전화가 터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모든 제품과 서비스 중에서 통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거든요. 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냉장고나 TV가 멀쩡하게 되다가 이 신상품을 내가 샀는데 갑자기 안 된다. 엄청나게 화나서 아마 AS 센터 전화하실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전화 사용할 때 어떻습니까? 전화가 갑자기 안 들린다. 여기는 잘 안 터지는 데인가 봐.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양해할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분쟁 사례가 많다는 건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건데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화성에 사는 한 소비자 사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코로나19로 가족들과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휴대전화 품질 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하셨는데요. 통화는 물론이고 인터넷도 제대로 터지지 않아서 업체에 항의해서 결국 기지국을 설치해주겠다는 약속까지는 받았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네, 수십만 원 위약금 부담 때문에 해지도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온 가족이 매월 30만 원가량의 요금을 내는데 통신사에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기지국 설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억울해했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도 3년 전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부터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고객센터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한 약속을 믿고 매달 9만 원가량의 통신비를 내면서도 참고 사용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 역시 통신사에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중계기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해 주는 건 왜 안 될까요? 이게 기지국 설치까지 안 되더라도 중계기 설치 요구 이걸 당장 못 해준다고 해도 해지는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통신 분쟁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그쪽으로 아마 의견을 개진을 하시면 조금 더 해결이 빠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 그런데 위약금이 있어서 나는 해지도 제대로 못한다. 이런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네, 통신사 약관을 보면요. 고객의 직장이나 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같은 주 생활지에서 통화 품질이 불량 판정을 받으면 위면 해지가 가능은 합니다. 휴대전화 가입 후 14일 이내엔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요. 가입 15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최근 1개월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도 6개월 이내에 해지 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명시는 돼 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통신사 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통화 품질에 대해 서비스 가입 후 6개월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후부터는 품질에 불량이 생겨도 서비스 업체의 책임은 사실상 전무하다고도 볼 수 있는 셈인 거죠. 이게 소비자들은 물론 민법에 따라서 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요. 워낙 소액인데다가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또 부담이 크다 보니까 시도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또 통신 서비스 불량 상태가 만약에 연속으로 3시간 이상 또 한 달 동안 총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정액 같은 요금을 기준으로 손해보상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게 천재지변 같은 불가역적인 상환경이나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통신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됩니다. 문제는 전파가 수신되지 않는 이른바 음영지역도 이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아니 전파가 수신되지 않는 지역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통신요금 내고 이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좀 저품질의 서비스를 썼다는 건데 그럼 평소엔 깎아줍니까? 이거 갑자기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신사들도 아마 반론이 있을 거예요. 네. 앞서 사례처럼 기지국 저희가 놔드린다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통화 품질이나 데이터 전송 속도가 떨어지는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서 주로 건물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합니다. 그중에서도 옥상은 전파를 바로 내리 꽂을 수가 있어서 통신기지국으로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이게 전파 유해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주변 입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걱정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통신사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지국 설치에 가장 적합한 곳이 옥상인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입주민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통신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업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통신 전파가 안 터진다고 하는 곳들 대부분 입주민의 반대로 옥상에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계기 미설치로 인해서 음영지역 발생을 통제할 수 없는 요소라는 이유로 할인 반환금이 면제되거나 위약금 없는 해지가 거부되다 보니까 사실 소비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통신사들도 이런 상황에서도 약관에 명시된 것처럼 6개월 이후에도 서비스 품질 불량 문제가 있다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일단 품질 불량 민원이 발생하면 해지나 보상보다 빨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노력을 하고 이후에도 통신이 불량하다라고 하면 고객이 해지를 요구할 경우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입장입니다.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전화나 인터넷이 안 끊기고 빵빵 터지면 되거든요. 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건데 그러면 재택근무라는 게 아마 코로나19 이후에도 일상화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소비자 혹은 기업에 당부하실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통화가 끊기는 것처럼 품질 불량이 발생한다면요. 무조건 이동통신 서비스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단말기 문제인지도 함께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 주 생활지에서 통화 품질이 불량일 경우 통화 품질 점검 요청을 하면 품질 점검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때 불량이라고 판단이 되면 위면 해지나 중계기 설치 등을 방안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통화 품질 테스트 결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휴대전화 제조사를 통해서 기기 이상은 없는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조윤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킥보드 관련해서 의견들이 많으시네요. 어두운 저녁에 이거 걸려서 넘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9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발전.